자, 윤회 아니오 할 수 있다면, 있다면 뭐가 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이겁니다. 지금 이른바 당청 관계. 지금 이제 청이 없으니까요. 뭐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 뭐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검사 시절부터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뭐 이런 거 다 알려졌잖아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장관 관련해서 한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평가도 있고요. 생각도 담겨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총장에 임명하실 건가요? 임명해야죠. 그런 사람을. 그래야 저도 삽니다. 대통령 주변에 또 권력이 있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검찰에서 좀 쳐줘야 대통령한테도 좋은 거예요. 한동훈 후보자는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김희정 전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의 두터운 신뢰를 받은 인물이 바로 한동훈 전 장관이다. 이거 뭐 정치권에서 이미 이제 통하는 그냥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 얘기가 됐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쇄신을 신뢰 속에 끌어낼 수 있다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반대쪽에는 이런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기가 더 어려운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지금까지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친했기 때문에 수사를 같이 한 게 아니라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냥 선후배 사이를 넘어서서 정말 훌륭한 파트너였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실력 있는 파트너이자 실력 있는 후배였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같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즉 뭐냐면 기본적으로 실력이 바탕이 돼 있다는 거죠. 그 실력이라는 거는 그냥 내 말만 잘 들은 것 같으면 다른 사람 데려다 쓰지 그 수사하는데 도움도 안 될 텐데 뭐하러 데려다 쓰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오늘날까지 왔기 때문에 역시 지금은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실력을 보일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본인 자체가 사람에게 맹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끼리 한 팀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다만 다툼의 형태로 이렇게 막 치고받는 형태로 꼭 대통령에게 할 말하는 사이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 스타일을 잘 알면 그 사람을 잘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도 제일 잘 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항상 뭐 언론에다 내다 지르고 뭐 욕하고 이런 방식의 대결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이 원하고 당원들이 원하는 거를 잘 아는 사람이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최고의 비대위원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다음 화면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과 전 장관과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럼 화면을 좀 소개해드리죠. 이런 얘기를 주변에 꺼냈다 그러죠. 검사 시절부터 한동훈의 상사로서 지시해본 적이 없고 늘 의견을 구했다. 그러니까 주로 본인한테 많이 얘기를 했다 이 뜻이고요. 그러니까 참모들과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좀 밝혔다 그러죠. 하나 더 보죠. 있는 그대로를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말을 안 한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아무튼 이런 얘기를 최근에 꺼내놨다 그러죠. 다음은 한동훈 전 장관의 얘기예요. 화면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나는 서로 다른 것을 같아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고 살아왔다. 이것은 곧 저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살았어요. 라는 뜻도 됩니다. 지금요. 자, 그럼 다음 준비된 목소리가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인연이 아니고요. 그냥 판단합니다. 뭐 이런 취지 얘기를 꺼내놓죠.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관님 최측근 시한 점 때문에 좀 그런 검찰 중립성에 좀 제가 일해온 과정과 그걸 보시죠. 거기 보면 제가 2년에 기대거나 맹종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으시고요. 앞으로도 제가 어디서 뭘 하든 간에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요, 윤재호 원내대표 요 목소리가 준비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도 마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당정 관계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소통을 가져올 것이며 이를 통해 민의와 국정의 밀접한 연계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동시에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우석 전 의원님, 그러니까 한동훈 전 장관은 저는 누굴 맹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골자고요. 그리고 윤재호 원내대표는 민의와 국정의 연계를 가져올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전 장관 앞으로 민감 사안에 대해서도 용산에 과감하게 얘기를 할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하고 인연이 깊고 경력이 많이 중복되고 예. 흔히 말하는 이제 뭐 검찰 내에서 윤석열 사단 이렇게 불리는 핵심 인물인 건 맞는데 근데 딱 봐도 많이 다르잖아요, 스타일이. 한동훈 장관이. 그리고 개성이 굉장히 강한 분인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 개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정도의 관계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분들이 그런 어떤 특수부 검사라는 어떻게 보면 동일한 어떤 직업의 세계를 오랫동안 예. 가져왔고 동일한 세계관을 갖고 있고 거의 다르지 않은 사고, 논리 이런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사실 윤 대통령의 생각이 한동훈 장관의 생각이고 한동훈 장관의 생각이 윤 대통령의 생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때문에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예. 과연 그게 이를테면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뭔가 이게 다른 결에 직언을 하고 조언을 하고 그 물꼬를 다른 데로 돌리는 예. 그런 것으로 작용할까? 그렇게 보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지금 여의도 정치권과 대통령이 여전히 잘 못 예. 섞이시잖아요. 그게 이제 특수부 검사들이 갖는 특유의 엘리트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인들을 거의 한 반쯤 범죄자로 보거든요. 행여 한동훈 장관도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면 예. 그거는 당을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뭔가 이게 비대위원장으로서 개혁적인 물갈이를 하는 거하고 예. 여의도 정치권을 준 범죄자 취급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 할 때 물론 야당을 향해서였지만 이재명 대표는 중범죄자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법적 판단이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데 법무부 예.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전형적인 특수부 엘리트 검사의 시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걱정되는 요소들이 많은 거죠. 과연 윤 대통령도 전혀 풀지 못했던 여야 관계를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풀 수 있을까?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 가지고 특검부터 시작해서 산적한 현안들이 있는데 예. 그걸 가지고 대화하고 협력할 그런 자세가 돼 있을까?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국정 운영의 방향에 지금까지와 별로 다른 그런 기류가 나타날 것 같지 않다 이런 걱정도 됩니다. 이 민감한 사안이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 민감 사안, 초민감 사안 중에 하나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과 관련돼서 민주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국회 출석할 때마다 이 관련 질문을 좀 종종 받았거든요. 이게 이제 올해 초에 이 대정부 질문에서 있었던 건데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김건희 여사와 매우 가깝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카톡을 330여 이상 뭐 주고받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중요한 건 호칭은 어떻게 하십니까? 뭐 누나라고 부릅니까? 형수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사모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뭐라고 대화하는 사이가 질문하시죠?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총장과 대화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보통 그때는 사모님이라고 불렀겠죠. 저한테 물으실 게 그밖에 없나요? 아, 저런 일이 있었군요. 하여튼 윤희석 대변인, 한동훈 전 장관 초민감 사안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건 아니고요. 이거는 맞지만 이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어.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과의 관계를 들어서 윤석열 아바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별칭을 붙여놨어요 지금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분석이에요. 한동훈 장관은 인연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워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하다 보니 가까워진 거라고 봐야 되고 예. 또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한동훈 장관 본인이 우리 제도권 내에서
이 소위 말해서 이 성과 시스템, 예. 성과주의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의 업적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여기까지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뜻에 맞춰서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아바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런 분이 이제 정치에 들어왔어요. 오. 그럼 정치는 다 개인이 하는 겁니다. 어. 물론 그 이전의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 민감한 사안이 있다. 그것이 설령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일이라 할지라도 예. 당을 살리는 일, 그것이 지금 첫 번째 임무일 텐데 예. 그것과 관련돼 있다면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 지금까지 했던 발언들 예. 여러 가지 캐릭터 종합할 때 어. 충분히 해야 하고 그렇게 돼야만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닦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윤석 대변인 말씀하신 동안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전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로 보고 있다. 지금 그리고 사실 민주당 분들은 계속 아바타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지금 얘기를 꺼낼 때마다. 그런데 다음 준비된 목소리가 있는데 뉴스와이드가 좀 취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고 여러 가지 연구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이 아바타 관련된 얘기를 좀 꺼내 놉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아바타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구시대적인 정치 프레임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해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바타 프레임을 내세우는 그 민주당 측의 주장이야말로 이 세상 자체를 무슨 친윤과 반윤의 그런 뭐 정치적 극한 투쟁의 프레임으로만 보는 그런 운동권적 사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자기 스스로에 대한 당당함, 자신감, 자존감 그런 것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영주 부대변인, 지금 민주당은 그냥 민주당 분들은 공통되게 그냥 아바타로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니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에요. 뭐 아바타든 어쩌든 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장님과 직영 점장의 관계라니까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아바타로 한 것이고 지금 보면은 이제 저자분도 그러시고 윤재욱 원내대표도 그러는데 구시대적인 프레임이다 지금. 아니, 그런 그러니까 지적을 제가 하시는데? 저런 발상이 더 구시대적인 게 잘 보세요. 2023년입니다. 예. 무슨 운동권이에요. 무슨 전대협이에요. 무슨 한총련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발상으로 접근한 자체가 이미 국민의힘이나 그런 말을 한 분들이 이미 구시대적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국민들은 그런 발언들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아바타는 최근의 영화입니다. 예. 그냥 비우잖아요.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그렇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생각을 나침반으로 삼는다라고 했으면 그래요. 저는 한동훈 장관의 개인 능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뛰어난다고 봅니다. 능력이 예.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인정을 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복심처럼 다 챙긴다. 내가 예. 지시한 바 없다. 이거거든요. 개인의 능력은 훌륭해요. 예.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에는 본인의 정치 인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빼보세요. 뭐가 남습니까? 검사 한동훈입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장관과 집권여당의 대표로 세운 사람이 누굴까요?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산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윤석열의 아바타, 대통령의 아바타 아닌가? 예.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김희정 장관, 민주당의 아바타론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그 장관으로 임명한 거는 윤 대통령 맞습니다. 예. 그런데 장관으로 임명됐다고 해서 모두 다 성공한 장관이 되거나 국민들의 각광을 받는 장관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잘 예. 아시지만 조국 전 장관 보십시오. 완전히 뭐 그때 문재인 아바타 뭐 그렇게 했는데 완전히 그 장관 가서 바닥을 보였지 않습니까? 드러나서 이 대선 후보는커녕 이제 국회의원도 지금 민주당에 공천 달라고 올까봐 막 민주당 사람들이 이렇게 저어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갔고 또 오늘날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를 놓고도 성공한 장관과 실패한 장관이 있다는 걸 우리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명은 대통령이 했지만 오늘날의 한동훈을 만든 것은 한동훈 스스로가 한 거지 그 한동훈 말하는 거 전부 다 대통령이 지시해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만의 팩트 베이스로 자신만의 목소리로 국민들과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동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아바타라고 주장한다면 아마 민주당은 더 이상 쇄신하지 않겠죠. 그래서 민주당은 계속 떨고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떤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네요. 오늘 표현이 그런데요.